2023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일상을 선교적 삶으로라는 주제로 열려 청년들에게 큰 도전을 심어줬습니다. 시인으로도 활동하는 권태진 목사와 다수의 찬송을 작곡한 문성모 목사가 한국인의 정서에 맞춘 K 찬송가를 선보였습니다. 대한예수회장로회 통합총회가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과 문화선교연구원이 AI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구티비와 교회성장연구소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한자리 모여서 예배하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5일간 오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50여 교회 청년 2,500여 명이 현장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주최 측은 청년들이 영적인 기지개를 켜는 기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간절한 눈빛으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무릎을 꿇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150여 교회에서 모인 청년들이 좌석 2,500석을 모두 채웠습니다. 이곳은 2023 청년 다니엘 기도회 현장입니다. 청년들은 저마다 기대감을 갖고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또 수많은 청년들이 또 함께 예배드려서 되게 힘을 많이 얻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굉장히 제가 꿈과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되어서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는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입니다. 24일부터 시작해 5일간 이어진 이번 기도회는 일상을 선교적 삶으로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는 청년들에게 영적 동기부여를 제공해 선교를 하도록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져 있고 무기력해져 있는데 이제는 다시금 영적 기지개를 켜서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청년들을 일깨우고자 이번 청년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 목사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를 주제로 강단에 섰습니다. 김 담임 목사는 청년들이 이번 예배로 신앙적 동기부여를 받아 한국교회가 크게 번영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이 시대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흥왕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는 다음 세대의 기독교 부흥을 위해 한국을 넘어 해외로까지 뻗어나갑니다. 오는 29일에는 미국 뉴저지주에서도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국내 찬송가의 약 75%는 해외 음악의 멜로디를 가져온 번안곡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상황과 정서에 맞지 않아 공감하기 힘든 곡들도 있는데요. 시인으로 알려진 권태진 목사와 다수의 찬송을 작곡한 문성모 목사가 한국인의 정서에 맞춘 K 찬송가를 선보였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중창단과 청년들이 한국적인 장단과 가사에 맞춰 찬양합니다. 관객들은 함께 가사를 보며 찬양을 불러보기도 합니다. 국내 기독교 정신을 담은 K-찬송가 14곡이 발표되며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작곡가 문성모 목사는 그동안 불렀던 해외 문화를 반영하는 찬송가가 아닌 한국적인 기독교 색채가 담긴 찬양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찬송가의 한 70% 이상은 영미 계통의 찬송가이고 한 5% 정도가 다른 나라의 찬송가들을 모은 것입니다. 140년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스스로 찬송가를 만들어내고 또 부르고 세계에 수출하고. 시 쓰는 목사로 알려진 권태진 목사와 다수의 찬송가를 작곡한 문성모 목사는 한국적인 찬송을 만들기 위해 2016년 함께 한국 찬송가 개발원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그동안 만들었던 56곡이 담긴 찬양집 신작 찬송가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봉헌 예배에서는 총괄기획자로 참여한 구티비 구진모 본부장의 제안으로
한국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K 찬송가로 이름을 변경해 선보였습니다. 전 세대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대중성을 살리고 다음 세대 청년들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편곡했습니다. 권태진 목사는 K 찬송가가 침체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찬송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한국 교회가 본질이 회복이 되고 또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찬송가개발원은 앞으로 찬송 100곡을 봉헌해 책으로 출간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14곡을 포함하면 현재 64곡의 찬송가가 완성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 농어촌 마을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 방안을 논의한 건데요. 교회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27일 충남 천안에서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약 20여 명의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은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총회 귀농귀촌 상담소 협의회는 전국에 총 20개가 넘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하 낙동 신상교회 목사는 2호 상담소를 개소한 이후 주민들과 어울려 함께 마을을 섬기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 중에서 10년 사이에 인구가 늘어났다는 마을요, 흔치 않습니다. 저희 낙동면에서도 유일합니다. 동네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가장 많은 것이 주민들하고 갈등입니다.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53명의 편이 생기는 겁니다. 경북 상주시 신상 1, 2는 줄어가는 대부분의 농촌 지역과는 다르게 주민 수가 조금씩 꾸준히 늘었습니다. 14세 이하 아동 수도 11명이나 됩니다. 낙동 신상교회에도 지난해 이후 5명이 정착을 결심해 등록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 중 평균 30%가 3년 이내에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상담소를 통해 교회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겁니다. 홍성군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환희 센터장은 최근 3년간 50만 명 정도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겼고 귀농귀촌 상담센터를 거쳐간 사람은 총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약 90%가 삶의 터만 옮기는 귀촌인데 지원책은 귀농에 맞춰져 있어 각자의 귀농귀촌 상황에 맞춘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지역에 깊고 곧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누군가의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으면 깃발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연대와 협동으로 해결을 하는. 전북 순창에서 온 안종범 목사는 대장암 수술 후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농장을 꾸리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어 상담소를 개소하고 운영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다른 분들과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함께 이렇게 이뤄가는 이런 것들을 계속 더 진행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장 이종학 목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보다 더 나은 만나로 먹이신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며 귀농귀촌 상담소가 이 시대를 깨끗하게 하고 귀한 밥상을 책임지는 데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10명 중 4명이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 설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계 내에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목회가 옳고 그른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한국기독교언론포럼과 문화선교연구원이 AI를 주제로 포럼을 마련해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과 문화선교연구원이 27일 인공지능을 주제로 문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AI가 묻고 한국교회가 답하다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교계 안팎으로 챗GP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회 내 AI 도입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에는 서울여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박민서 교수,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사영준 교수,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김동환 교수가 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활용 방법들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교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챗GPT를 활용한 목회와 앞으로의 과제 부분에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3분 만에 설교를 뚝딱 하는데 이제 큰일 났네.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말래요? 이런 질문에서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찬반 논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를 논할 때입니다 했는데 역시 기술의 수준이 빠르니까 바로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김 교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준을 넘어서 AI에 대한 의존이 목회자들에게 큰 유혹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목회자분들 준비한다 그러면은 뭔가 자료를 사용하잖아요. 좋은 자료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아서 다 편집까지 해줄 뿐더러 첫째, 둘째, 셋째 제시까지 해주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유혹이거든요. 다 해주니까.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미 의학 분야와 헬스, 행정 등 AI 기술이 접목돼 있고 교회 내 성도 관리와 방송 운영, 찬양 인도 등까지도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영성까지 위협하는 시대, 목회자들은 설교의 질과 영성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과 교회성장연구소가 2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는 목회자와 성도, 교회 성장을 위한 월간지, 단행본 출판 및 교회 컨설팅, 목회자 훈련 사역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 이영훈 대표이사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구티비와 한마음이 되어 한국교회 성장을 이끌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교회성장연구소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연구서적을 많이 발간하는데 구티비가 이를 잘 다뤄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 크게 성장하는 데 역할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나흘째인 현지 시간 27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동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 국무부 청사 벤자민 프랭클린 국빈 연회장에서 진행된 국빈 오찬에서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유익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국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우리의 미래는 과거보다 더 찬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상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결코 흔들린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독재 정치와 침략이 만연한 이 시대에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지 시간 27일 미국 워싱턴 DC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미국 스미스소니언 재단과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립문화예술기관을 관장하는 한미 정부기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 산하 23개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 국내 문화예술기관과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기관인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21개 문화예술기관 간의 문화협력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70년 한미동맹이 한미문화예술 동행으로 새롭게 확장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이 지난해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 게시된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한국 측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구글이 28일 공개한 2022년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태원 헬로윈 압사 사고 피해자 이미지 및 동영상이 포함된 캐시 URL 2개를 구글 검색에서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비자발적 성적 영상, 동의를 얻지 않은 노골적 이미지를 포함한 URL 약 2만 2천 개를 삭제해달라는 2천 건 이상의 요청을 받아 그중 약 2만 개를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이 28일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가 지정한 세계 안전의 날을 맞아 발표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2,223명입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43명 증가한 수치로 산재 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20년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OECD 1위입니다. 2021년 범죄 발생률은 전년 대비 12% 줄었으나 성폭력 범죄는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도 전년보다 100.6건이나 늘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핵 공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현지 시간 27일 한국 특파원단과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선언에 담긴 조치가 사실상 미국과의 핵 공유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온도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케이건 국장은 이어 이번 선언이 핵 공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강화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매우 의미가 큰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간 28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여러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키이우와 드니프로, 크레멘추크 등 전국 각지 주요 도시에서 폭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드니프로 시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날 공습으로 젊은 여성 1명과 3세 아이 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업체 마이크론사의 판매 금지를 검토한 가운데 미국이 이에 대한 한국의 대체를 막아 사실상 중국 기업들만 수혜를 입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마이크론의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지난달 마이크론이 국가 안보를 위반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27일 이 같은 분석을 내놓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분석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은 이들 조치로 지난해 12월 미국의 대중무역제재 기업 목록에 오른 중국 본토 공급업체들만 수혜를 입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에서 청산가리로 최소 1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28일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용의자는 경찰 간부의 전 부인인 36세 사라랏 랑시 유타폰으로 이달 14일 방콕 서부 라차부리주의 한 강둑에서 쓰러져 사망한 32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5일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부검 결과 청산가리 성분이 체내에서 발견됐고 용의자의 집에선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산가리가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 태국 경찰은 사라랏이 수년에 걸쳐 금품 등을 노리고 청산가리로 최소 13명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요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 역시 오르면서 점차 포근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8도, 대구 21도, 부산 19도, 제주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엠폭스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증상은 발병하고 있지 않지만 질병관리청은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확진자 대다수가 동성 간 성접촉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